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 서비스업 경기 다시 확장세를 지속한다고 언론에서 나왔는데 정말 서비스업 경기가 다시 살아난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발표된 10월 ISM 서비스업 PMI를 살펴보면 시장 예상을 웃도는 강한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전월 50에서 다시 또 급등하면서 52.4%. 표면적으로 보면 미국 경기가 다시 화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세부 항목을 보면 여전히 인플레이션과 고용 불안이라는 복병이 숨어 있습니다. 서비스업 PMI도 50을 기준으로 확장과 위축 국면을 판단합니다. 50 이상이면 확장, 50 이하면 위축 국면으로 판단합니다. 현재 ISM 서비스업 PMI는 이상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월달, 7월달, 9월달은 턱걸이로 계속 확장 국면을 유지하고 있고 반대로 6월달, 8월달, 10월달은 다시 또 확장 국면으로 나오면서 패턴이 아주 정직하게 홀수와 짝수로 나뉘어집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는 트럼프가 매번 관세 부과했다가 또 다음날 되면 관세를 유예하고 그 시기에 따라서 미국 경기도 흔들리는 겁니다. 현재 서비스업은 1년 이상 확장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확장 속도가 현저히 둔화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억지로 멱살 잡아서 끌어올리고 있는 게 보이는 거죠. 수치만 보면 경기 확장세가 분명하지만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확장세가 유지되는 동안에도 고용과 물가 지표는 여전히 위험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세부 항목 바로 보겠습니다. 렛츠고! 기업 활동 지수는 54.3으로 다시 또 전월 대비 상승하면서 확장 국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비스 부문에서 일감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요. 하지만 완전히 수요 회복 때문으로 보긴 어렵고 연말 시즌 수요 선반영과 관세 유예 효과가 결합된 단기적인 요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숨 고르기 반등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러면 신규 주문 지수도 56.2로 전월 대비 급등했습니다. 여전히 확장 국면을 보여주고 있고 미국 내 기업과 소비자 모두가 서비스 부문에서 주문을 늘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보면 금융, 기술, 전문 서비스 부문 중심에서 상승이 나타났고 즉 그 말뜻은 고소득층, 기업 중심의 회복이지 일반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되살아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신규 주문이 늘어난 걸 해석해보자면 관세 불안이 일시적으로 완화되면서 미리 사재기 수요가 반영된 점도 있고요. 이런 수요가 지속되는지 다음 달 PMI도 살펴봐야겠죠. 그러면 신규 주문은 급등했는데 오히려 고용은 여전히 위축 국면으로 큰 변화가 없습니다. 서비스업 고용은 여전히 줄고 있다는 거고요. 기업들이 기존 고용 인력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신규 고용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인건비 부담이 너무 높고 그리고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움츠리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 미국 경제가 고용 측면에서는 계속적으로 제조업이든 서비스업이든 위축 국면입니다. 그러면 가격 지수를 보면 오히려 다시 올랐습니다. 현재 가격 지수가 10개월 연속 60 이상이고 이제는 다시 70을 돌파했다는 것은 인플레이션 가격 상승 압박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기업들이 원자재, 인건비, 물류, 보험비까지 모든 영역에서 가격 상승을 체감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업체들이 소비자 가격에 전가하지 못하고 스스로 부담을 흡수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계속적으로 이런 지표뿐만 아니라 다른 경제 지표를 살펴봐도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는데 소비자 가격에는 전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밝혀지고 있는데요. 결국 이것은 향후 기업들이 마진 압박에 시달리면 고용 축소로 계속 이어지고 서비스 축소로도 이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경기 둔화가 현실화되는 거죠. 재고지수는 여전히 위축 국면이지만 소폭 상승했고요. 연말 성수기를 대비해서 미래 불확실성은 크지만 그래도 적정 수준의 재고는 유지하려는 모습입니다. 수출 지수는 소폭 증가했지만 여전히 50 아래고요. 수출 수요는 미국 기업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해외 소비자와 기업 수요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 내 기업들이 사재기를 한다고 해서 해외에서 갑자기 미국 제품을 더 사주지는 않고요. 현재 달러의 상대적 강세 그리고 관세 보복 정치 이슈가 겹치면서 미국 수출 경쟁력은 약화된 상태고요. 수입 지수는 기준선 아래인데 전월 대비 급락했습니다. 미국은 원자재, 중간재, 소비재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합니다.
수입이 줄었다는 건 내수 기업들도 더 이상 재고나 원자재를 더 사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관세가 본격화되기 전에 해외에서 많은 물량을 사들였다가 이제 수입을 서서히 줄이고 있고 재고를 소폭 쌓아놨으니 수입을 줄이는 건 당연합니다. 정리하자면 내수는 연말 성수기를 앞두고 일시적으로 회복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여전히 약세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S&P 글로벌 PMI는 54.8로 또다시 확장 국면이란 겁니다.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서비스업에서도 S&P 글로벌과 차이가 나는 것은 표본 차이 때문입니다. ISM 서비스업은 규모가 큰 기업들을 중심으로 조사하고요. 그리고 S&P 글로벌 서비스업은 중소형 기업들까지 모두 조사합니다. 서비스업 분야에서 경기 직격탄을 맞는 대기업과 달리 견조한 성장을 유지하고 있는 중소형 서비스 기업들의 활동을 더 잘 알 수 있는 거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온도 차이를 여실히 볼 수 있습니다. 서비스업 PMI는 여전히 확장 국면을 유지하고 있지만 사실상 경기 확장세는 멈춘 구간으로 보여지고요. 표면적으로 경기 침체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엄청난 확장 국면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세부 항목들을 보면 고용은 여전히 부진하고 물가 상승 압력은 계속되고 있고 기업 활동과 주문은 동시에 둔화 중입니다. 서비스업으로 언제까지 경기가 버틸 수 있을까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도 53.6으로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요. 여전히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어려운 경기를 체감 중입니다. 하지만 여름 수요와 그리고 연말 성수기 수요가 나타날 때는 다시 경기가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고요. 심리가 계속 줄어들게 되면 소비가 또다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미국은 빅테크 기업들이 상승하는 것과 별개로 경기 불안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진짜 헤드라인 수치처럼 확장 국면이 확실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 가격 지수가 내려가야 되고 고용이 늘고 주문이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현재까지는 숨고르기 반등 그리고 연말 성수기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 와이